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모레부터가 진짜 황금 돼지입니다. 올해 살림살이 놓고 비관론이 우세합니다만 연내 반전 계기가 있으리란 전망도 분명 있습니다. 설 지나면 기업마다 집집마다 황금 돼지 들기 기대하며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과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대우 해체로 대우조선해양이 산은에 넘어간 지 20년 만에 산은이 현대중공업과 민영화 합의봤는데요. 산은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이 만들 조선지주사에 출자해 지주사가 대우조선 1대 주주가 되고 산은은 지주사 지분 대신받아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설립계획 발표한 걸 보면 우위인 듯한데 아직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만 썼습니다. 추가 인수 제안받은 삼성중공업이 돈 더 쓰면 대우조선은 삼성으로 갑니다. 다음은 KT, SK 브로드밴드 비롯한 통신사들입니다. 글로벌 거대 콘텐츠 회사로부터 망 사용료 받아낼 것 같습니다. KT의 계약 갱신에 이어 SK도 돈 받기로 페이스북과 계약했습니다. 이런 콘텐츠 공룡들 망에 가장 큰 부담을 주지만 돈 안 냈습니다. 자기들 덕에 통신사들이 데이터 장사하는데 왜 돈 주냐는 거죠. 이제 페이스북이 냈으니 유튜브, 넷플릭스도 반응이 있겠죠. 여기보다 훨씬 작은 국내 업체 네이버, 카카오는 사용료 내왔습니다.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 만들어 이 형평성 논란 풀겠다는데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올렸는데 성과급 놓고 덜 유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임단협을 노조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1700% 성과급입니다. 회사는 이게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는데 맞을 수 있지만 노조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1조, 52% 급증했는데 성과급은 재작년 16배에서 작년 17배, 좀 짜다는 거겠죠. 결국 노조원들이 받는 대신 회사는 설 선물값 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올해는 작년만 못할 게 확실시됩니다. 문제 불거지기 전에 적정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다음은 롯데 계열 코리아7입니다. 인수합병으로 선두 자리 잡으려던 계획이 일단 실패했습니다. GS25, CU가 1만 3천 개씩 점포가 있는데요. 세븐일레븐은 9,500개쯤 됩니다. 점포 2,500개인 미니스톱이 매물로 나오자 사들여 빅3 되려고 했는데요. 미니스톱 대주주 일본 이온이 안 판다고 입장 바꿨습니다. 밝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돈이 안 맞아서겠죠. 편의점은 포화 상태에 근접 출점 자율 규제 생겨 이제 점포 늘리려면 계약 끝난 경쟁사 점포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세븐일레븐 몸집 불리기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입니다. 불법 파견근로 수사한다고 검찰이 화성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게 3년 반 전입니다. 그간 노사협의 재판 때문에 지체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파견직의 생산 업무 맡겨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기아차, 작년 판매는 늘었지만 3, 4년 전 4%대던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쳤습니다. 이 와중에 불법 파견 수사까지 설 연휴 앞두고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여기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요지는 9년여에 걸쳐 맥주캔 조달 과정에 박 본부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거뒀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주사 지분 사느라 빚이 늘자 그렇게 했다네요. 공정위 조사 때는 혐의 부인하더니 수사 때는 모두 자백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 말이 맞다면 공정위가 부담스럽다는 기업들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산에만 가지 말고 아세안에 가라. 이 말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할 사람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나가라고 권장하기보다 우리 경제가 정상적 일자리 창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